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경북 청송군 주황산면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대해농장 박혜자입니다. 사과농사 한 지는 얼마 되셨어요? 올해 이제 14년 차. 지금 사과농사 면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땅 면적은 한 5,000평 되고요. 지금 사과는 한 4,000평. 4,000평 사과농사를 몇 명이서 지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신랑하고 나하고 둘이 있어요. 사과 수확철이나 뭐 잎 따고 할 때는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청송사과가 왜 유명합니까? 추운 것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추워요. 일조량도 청송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농사는 청송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당도도 좋고 식감도 좋고 이 사과는 청송사과. 사과 수확 시작했나요? 4일, 5일, 6일, 3일 이제 딸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4,000평 물량을 3일 정도 만에 다 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50명 정도 와갔다요. 품종은 어떤 걸 하십니까? 그래도 미얀마, 노알부사, 홍로 있고 엠부도 있고. 홍로하고 비교하면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부사, 미얀마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홍로 같은 경우에는 추석 그때 대비해서 나오거든요. 그거는 오래 두면 안 돼요. 추석 쉬고 나면은 좀 약간 퍼석퍼석한 게 있어서 부사 종류는 오래 가요. 한 3월, 4월, 5월까지도 가고 이렇게 오래 가고 이러니까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올해 사과 작황이 어떻습니까? 기후변화로 지금 사과가 작황이 농사를 다 져놓고 다 막 갈라진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사과금도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수확철로 와가지고 이제 갈라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확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장님 농간을 보니까 열과가 피해가 전혀 없네요. 전혀 없어요. 사장님 농장의 올해 작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농가들보다는 열가가 없으니까 네. 수확이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좋습니다. 옆에 농가들이 와서 이 농가는 왜 이렇게 열과 피해가 없나 이런 말씀도 하시던가요? 예. 사과 열가가 안 터지고 농사 잘 지었네. 비법이 뭐냐. 4,000평에서 나오는 수확량이 얼마나 되나요? 나무 주수대로는 다 수확을 뭐 하니까 한 1,500짝, 1,700짝 이래밖에 못 따요. 한 짝이 몇 킬로죠? 한 짝이 농가에서는 18kg고 본판장에 나가면 20kg예요. 11월 초 기준으로 시세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최고 좋은 사과가 20만 원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한 상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14만 원씩, 15만 원씩 올해도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 같네요. 작년에는 탄저피해가 정말 심하다고 뉴스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희 농가 같은 경우에는 탄저는 전혀 없었어요. 작년에는 탄저피해가 없었습니다. 단 작년에도 다른 데 비하면 저희는 탄저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처음에 한두 나무 왔을 적에 바로 방제하고 이러다 잡았어요. 딱 봐도 너무 예뻐 보이는데 사과는 상품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모양도 이렇게 예쁘고 당도도 좋아야 되고 식감도 좋아야 되고 크기도 적당하게 너무 많이 굵은 사과도 요즘은 좀 선호하지 않는 대세더라고요. 상품 사과를 키우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알 쏟기도 잘해야 되고 이제 잎도 따줘야 되고 색깔 시간이 있으면은 따가도 돌려도 주고 사과 알을 어떻게 돌려주나요? 요렇게 돌려줍니다. 요렇게 잎도 요래 가리는 거는 잎도 따주고 그렇게 합니다. 반사파는 적정 시기가 있나요? 반사필름은 수확하기 전 수확 한 25일 정도 놔놓고 반사필름 깔아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사장님 지금 하시는 건 뭐예요? 꼭지 치는 거예요. 네. 꼭지를 안 치게 되면은 선별하고 이런 데서 막 다 기스가 나버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지를 치게 됐어요. 사과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다이수가 이제 작은 거, 큰 거 선별이 돼요. 이쪽은 대가고 이쪽부터는 이제 소가가 나오는 거예요. 기스 난 거는 손으로 직접 이렇게 쪼내야 돼요. 사장 농장이 친환경 인증 농가인가요? 네, GMP 농가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이제 농약을 또 많이 안 치는 유기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농 자재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어떤 자재를 주로 쓰시나요? 남도에서 나오는 단저블랙 같은 거 그걸 치니까 단저도 많이 덜하고 그 뭐 100%가 단저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쳐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왔는 것도 잡았고요. 올해는 이렇게 뭐 거의 없어요. 열가도 거의 없어요. 탄저브렉이라는 제품은 언제부터 사용하셨어요? 한 3년 정도 썼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탄저병 방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저가 오면은 방지 못했죠. 탄저는 한번 오면 잡기가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안 돼요. 근데 저는 작년에도 어느 정도 왔는데 그래 잡았어요. 탄저병이 어떻게 옵니까? 단저가 이렇게 비가 오고 습하고 이러면은 단저가 와요. 그럼 여름에 장마철에 주로 많이 오죠. 예, 맞아요. 곰팡이균으로 형성돼서 단저가 와요. 한 나무에 발병을 하면 농장 전체로 퍼집니다. 맞아요.
번져요. 전체로. 이 나무가 그러면 그게 며칠 있다 번지는 게 아니고 막 급속도로 그렇게 번지는 게 그럼 탄저병 피해를 입은 사과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폐기 처분이에요. 못 먹어요. 탄저병 피해를 입었는지 열매를 보고합니까? 잎을 보고합니까? 열매를 보고요. 열매를 보면 하면 아마 까만 점이 찍히면 단저예요. 얘가 이제 오늘 그랬다 이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 보면 아마 여기 저기 다 번져가 있고 이 비가 오면은 위에서 막 그 물이 흘러가지고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급속도로 번져버려요. 한 나무에 발병하고 농장 전체에 퍼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건 한 뭐 일주일 내로 막 확산 확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심하면 그해 농사를 접을 정도겠네요. 예, 맞아요. 거의 다, 다 따내야 돼요. 땅에 놔놓으면 또 단저가 또 그게 균이 있기 때문에 싹 다 걷어내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탄저 방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톱이 조금 일어났을 때는 약도 함부로 이렇게 못 쳐요. 못 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알속기 하고 나서 6월달부터 방제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7월 장마가 오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 단저도 만약에 왔을 때 얘들이 이제 방제를 해놨으니까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100% 방제를 다 못하잖아요. 한두 개가 단데 붙었을 적에 저희는 탄저불량을 쳐버렸더니만 걔가 이쪽으로 옮겨올래도 얘들이 면역력이 있으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탄저 잡았다 그러면 사람들 웃는 거예요. 뭐 어떻게 탄저를 잡았냐고. 농약으로도 탄저병이 잘 잡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안 돼요. 농약으로는 저희들도 쳐보지만은 잘 안 들어요. 탄저브렉은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21마리에 탄저블랙 2병을 넣고 혼용해서 SS기로 6월, 7월 비 오기 전에 한번 쳐주고 비 오기 전에 치니까 제일 효능을 많이 발휘하더라고요. 탄저블랙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제품이라서 수확이 한 달 전부까지도 이렇게 쳐도 좋아요. 농약은 수확 한 달 전부터 농약 거의 안 써야 돼요. 근데 탄저블랙은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 하면 한 달 조금 지나서라도 탄저블랙을 쓸 수가 있어요. 유기농이니까 한번 치면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탄저브렉이 사과 품질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까? 뭐 면역력을 도와주니까 전체적으로 뭐 당도라든가 비대면이라든가 그런 거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농사를 이래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저희 농가에 찾아왔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소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에는 이제 많이 쓰려고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했어요. 열과 피해를 입은 사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하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열과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열과 피해를 입은 예, 사과입니까? 맞아요. 아, 위에가 갈라졌네요. 저희는 뭐 순구나무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고요. 네.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이 비가 오면은 이 사과가 물이 여기에 고여요. 그러면 얘들이 터진다고요. 그전에는 또 이렇게 비가 오면은 고여도 안 터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도 더웠고 이러니까 안에는 뜨거웠는데 때려버리니까 막 이렇게 터지는 것 같아요. 사장농장의 사과 판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직거래는 한 30%, 공판장에 첨가에 들어가는 데는 한 70%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탄저브렉이라는 제품은 어떤 제품입니까? 탄저브렉은 마늘에서 추출하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이제 살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을 원료로 해서 살균 작용을 해주고 세포 재생 효과도 가지고 있고 작물의 자체 면역 물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살균제입니다. 탄저브렉이라는 제품이 어떤 원리로 열과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까? 사람 몸에도 백혈구라는 면역 세포가 있듯이 작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물도 이제 병충해 피해라든지 자연적인 스트레스 이런 걸 받게 되면은 파이토알렉신이라는 항생물질을 자체적으로 뿜어내요. 탄저브렉이 항생물질을 더 많이 분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생물질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병이나 해충이나 그리고 기후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탄저브렉 제품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보통 탄저균은 고온다습하고 기후량이 많을 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 나뭇가지의 상처 또는 이제 과실이 달려있던 자리나 잎이 떨어진 자리로 침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제하실 때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사전에 미리 예방으로 잘 방제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탄저가 발생되었다면 살균제랑 혼용하셔가지고 살포를 하시면은 탄저를 치료할 수는 없어도 탄저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과 농장에 왔는데 모든 작물에 다 적용 가능한가요? 예, 맞습니다. 고추, 과수 이쪽으로 많이 나가고 시설원예, 하우스 쪽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저병 이외에도 세균성 전문이병이라든지 낙엽병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사장님 농장 사과 찾아주시는 소비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저희 사과를 먹어보신 분들은 특히 맛있다라고 우리 사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 여기 청송 지역은 지역 기후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사과는 최고입니다. 저희 청송 사과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